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시가 모두의 AI 광주 비전을 선포하고 시민들의 일상을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발전시키겠다는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탄핵 이후 조기 대선으로 탄생한 새 정부 100일의 성과에 대해 지역 민심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들어봤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나주에서 햇배가 출하되고 있지만 지난해보다 가격이 떨어져 농가들이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미술관 불모지였던 나주에 개관한 지 2년이 된 작은 미술관이 문화로 공감하고 소통하는 사랑방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최근 AI 컴퓨팅 센터 유치를 선포한 광주시가 모두의 AI 광주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광주 시민들이 AI를 일상에서 체감하고 일자리 창출로까지 이어지게 하겠다는 건데요. 자율주행 데이터를 수집하는 드라이빙 시뮬레이터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호남고속도로 나들목. 자율주행 중인 차량 한 대가 비가 오는 환경 속에서 달리다가 차량이 갑자기 끼어들자 급제동을 합니다. 미래자동차의 성능을 가상 도로 환경에서 실증할 수 있는 드라이빙 시뮬레이터입니다. 드라이빙 시뮬레이터 중 딜이라고 불리는 이 시스템은 자율주행 시 도로 위의 위험한 상황을 가장한 시나리오를 운영해 운전자들의 눈빛과 뇌파 등 데이터를 수집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는 자율주행 차량을 개발하는 기업이나 고속도로를 관리하는 한국도로공사가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아시아에서는 유일한 자율주행 실증 장치로 특정 조건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한 레벨 3 이상의 자율주행 시나리오를 검증할 수 있습니다. 완성차 업체들을 포함해가지고 개발을 하고 있는 기업들, 그다음에 특히 이제 연구기관 그리고 대학들도 지금 함께 협력을 하자고 하고 있고요. 드라이빙 시뮬레이터 공개와 함께 모두의 AI 광주 비전 선포식도 개최됐습니다. AI 공훈 놀이터와 민원비서 등 시민들의 일상을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발전시키겠다는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또 코스닥 상장사인 가온칩스 등 21개 AI 기업과 비즈니스 업무 협약도 체결했습니다. 6천억 규모의 AI 2단계 사업과 연계한 국가 AI 컴퓨팅 센터 유치를 통해 기업 1000개 유치와 일자리 10,000개 창출 의지를 다졌습니다. 1년 반 동안 AI 데이터 센터를 운영한 노하우와 경험이 우리 광주에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는 120메가와트 신재생 에너지를 비롯한 전력이 확보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광주시는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AI 기본법에 포함된 국가 AI 직접단지 지정을 광주로 이끌어 AI 사업의 활용점정을 찍는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우리 지역 오늘 비 소식 들어있습니다. 현재는 흐리기만 한 상태지만 오늘 오전 중에 전남 지역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요. 내일 저녁까지 최고 80mm에 달하는 꽤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내일 새벽부터 낮 시간대에 시간당 30mm 안팎의 더 거센 빗줄기가 이어질 수 있겠고요. 천둥과 번개도 동반될 수 있겠습니다. 역류나 침수 피해가 없도록 시설물 점검 미리 철저히 해두셔야겠습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구름 많이 지나고 있고요. 비가 내리기 전 흐린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기온은 다시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출근길 기온은 22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2도가량 낮게 시작했고요. 한낮 기온 27도에 그치면서 낮 최고 기온도 어제보다 무려 4, 5도가량 낮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탄핵 이후 조기 대선으로 탄생한 새 정부인 만큼 이재명 대통령에게 거는 국민들의 기대는 남달랐습니다. 새 정부 100일의 성과에 대해 지역민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서희령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목포역 대합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지켜본 시민들. 숨가빴던 지난 여정을 함께 돌아보며 대체로 나라가 혼란을 넘어 안정을 되찾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야당과 같이 화합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국민들을 위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고 있잖아요. 그것은 한마디로 우리 국가를 한 군데로 모으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첫 단추였던 국민통합 부문에 대한 좋은 평가가 잇따랐는데 시민들은 이제는 세대별, 지역별 요구에 응답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지역민들이 강조한 건 초심. 당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호남 발전 공약이 구체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당부가 이어졌습니다. 호남을 지금 발전시키고 한다는 공약이 있었는데 아직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빨리 실현 가능하게 좀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게 보이지 않게 노력은 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표면으로 드러나는 거는 지금 뭐가 없기 때문에 그 의과대학도 지금 이렇게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고 지금 새 정부가 강조하는 AI 기술 중심 발전 정책의 당사자인 청년들도 여전히 높은 진입 문턱을 낮추기 위한 실효성 있는 교육 정책 등을 주문했습니다. 그 과기부나 이런 데서 잘 소통하셔가지고 저희 이제 청년들이 AI나 일자리나 그런 데에다가 더 다가서기 쉽게끔 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밖에 국민들은 여전히 어려운 민생 경제 회복에 힘써줄 것과 불확실한 국제 정세 대응에 적극 나서달라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김재덕 선수가 광주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 양궁 선수권 대회 남자 개인전에서 동메달을 추가했습니다. 김재덕 선수는 어제 5.18 민주광장 특설경기장에서 열린 리커브 남자 개인전 3위 결정전에서 이탈리아의 보르사니 선수를 7대3으로 꺾고 동메달을 따냈습니다. 김재덕 선수는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등에서 9개의 금메달을 획득했지만 메이저 대회에서 개인전 메달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대회에서 함께 단체전 금메달을 따낸 김우진 선수와 이우석 선수는 개인전에서는 각각 32강과 16강에서 탈락했습니다. 대회 마지막 날인 오늘은 안산 선수를 비롯한 여자 대표팀 선수들이 리커브 개인전에 출전합니다. 민주당 광주시당 윤리심판원이 해당 행위 논란을 일으킨 광주시 의원 10명에 대한 징계 여부 결정을 연기했습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그제 윤리심판원 회의를 열어 징계 청원서를 심의했지만 사실관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심의 일정은 오는 22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해당 시의원들은 예결위원장단 선출 과정에서 밀실투표 논란과 해당 행위 논란을 일으켜 윤리심판원에 회부됐습니다. 추석을 한 달여 앞두고 배 주산지 나주에서는 햇배가 본격적으로 출하되기 시작했습니다. 봄철 냉해와 여름 폭염을 이겨내고 출하되는 햇배는 당도도 높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공급량이 늘어나고 소비 부진까지 겹치면서 가격은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이재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경매를 알리는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나주의 한 공판장. 한여름 햇살을 머금은 햇배가 출하되면서 상인들의 손길도 분주해지기 시작합니다. 수북히 쌓인 배 무더기 속에서 상인들의 치열한 눈치 싸움이 전개되고 경락가가 정해질 때마다 농민들의 얼굴에는 희비가 교차합니다. 일단은 제가 고생했던 그 보람도 찾기도 하고 또 잘못했던 점을 찾아서 내년에는 더 보완도 하고 그럴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석 성수기에 맞추기 위해 과수원들도 출하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봄철 냉해와 여름 폭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생산량이 늘어난 데다 정부의 비축 물량이 햇배 출하 전에 시장에 방출되면서 가격 하락이 걱정입니다. 추석에 맞춰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일손도 바쁘고 인건비도 또 올랐고 단가가 지금 지난해보다 조금 얕아서 좀 서운한 점이 있습니다. 농민들의 우려는 산지 공판장에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7.5kg 특품을 기준으로 형성되고 있는 경락가가 35,000원 수준으로 지난해보다 20%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일조량이 풍부했고 또 우리 농가분들께서 굉장히 재배 관리에 힘써주셔서 현재 과즙이 풍부하고 또 당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아마 구입하시면 아주 만족할 품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봄철 냉해와 여름 폭염을 이겨내고 당도를 높여가고 있는 나주의 특산품. 하지만 추석 성수기까지 가격 약세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 농민들의 한숨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광주 글로벌모터스의 금속노조 지회장 등이 GGM 대표이사 등 회사 관계자 8명을 상해와 모욕,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노조는 사측이 정당한 노조 활동을 폭력으로 방해하고도 언론에 허위 사실을 유포해 노조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노동자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며 광산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노조는 정당한 쟁의 행위를 방해받았다며 노동청에도 추가 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학교 현장의 악성 민원에 대해 교육감 명의로 고발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악의적인 교권 침해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피해 교원의 요청이 있고 고발 민원 요건에 해당할 경우 절차에 따라 교육감 명의로 고발을 진행하는 등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광주에서 발생한 교권 침해는 지난 2023년 188건, 2024년 141건이며 올해도 지난달 중순까지 97건이 접수됐습니다. 미술관 불모지였던 나주에 작은 미술관이 생긴 지 2년째를 맞았습니다. 미술관이 자리한 옛 나주 정미소는 100년의 근현대 역사가 깃든 공간인데요. 문화로 공감하고 소통하는 사랑방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박수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육각수의 결정처럼 순수한 눈망울에 어느 오후에 특별한 햇살이 담깁니다. 하루하루를 보물찾기처럼 산다는 작가의 그림은 행복의 조각들로 가득합니다. 아이 키우는 아빠 화가의 작품엔 일상과 상상이 만나는 특별한 순간이 있습니다. 수줍은 듯 개성 넘치는 이 그림들은 나주 작은 미술관의 개관 2주년을 기념한 전시 작품입니다. 평범한 날들의 특별한 이야기라는 전시 제목처럼 3명의 작가들은 개인적 경험과 감정의 순간들을 소박하고 담담한 시선으로 들려줍니다. 나주 정미소 건물을 리모델링한 작은 미술관은 미술이 조금은 낯설었던 지역민들에게 담비와도 같은 공간이 됐습니다. 1년 동안 지역 청년 작가들을 위한 전시와 국내외 작가들의 교류전 등 14차례 전시가 열렸습니다. 무엇보다 주민들의 발걸음, 작가들의 참여, 관람객들의 공감을 통해 작은 미술관이 우리 나주 지역에 조금씩 뿌리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체감할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낍니다. 미술관에 앞서 생긴 공연시설 등과 함께 100년의 근현대사가 깃든 나주 정미소는 예술을 향유하고 문화로 소통하는 사랑방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나주 학생 독립운동 지도부의 회합 장소였던 정미소 사무동 건물도 얼마 전 리모델링을 마치고 주민들에게 개방됐습니다. 100년 동안은 이 수타르 역사와 또 현대사회의 정미소 역할을 했지만 앞으로 이 이동이 복원됨으로써 해서 100년간은 나주의 문화를 이끌어가는 아주 귀중한 공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는 29일까지 계속되는 나주 작은미술관 2주년 기획전은 무르익는 나주의 가을빛에 특별한 색깔을 더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보건의료노조 광주전남본부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광주 쓰레기 소각장 부지 선정 과정에서 논란을 일으킨 빛고을 의료재단과 광주 시립 제1요양병원 요양정신병원 위수탁 계약을 파기하라고 광주시에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광주시의 안일한 봐주기 행정이 공공병원 의료재단의 불법 행위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빛고을 의료재단 이사장 등 시립 1병원 관계자 12명은 광주 쓰레기 소각장 부지 찬성 비율을 높이기 위해 병원 기숙사 등에 거짓으로 전입한 사실이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2025 광주 직업교육 박람회가 광주여대 유니버시아드 체육관에서 개막했습니다. 먼저 만나는 꿈을 이루는 열쇠라는 주제로 오늘까지 열리는 이번 직업교육 박람회에는
5천여 명의 지역 중고생과 교사 등이 참여해 직업교육 인식 개선과 학생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과 기업, 육해공군도 면접과 진로 특강, 홍보 부스 등을 통해 맞춤형 채용 기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가 농어촌 기본소득을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는데요. 군 단위에 해당하는 지역 가운데 아주 일부만 혜택을 보는 시범사업이라 전국 지자체들의 유치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 부담 때문에 모든 지역에게 기회가 열린 건 아닙니다. 전주문화방송 조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전북을 찾아 농어촌 기본소득을 화두로 던졌습니다. 도내에서 인구가 가장 적은 장수군의 한 농촌 마을을 방문한 자리였습니다. 저는 농촌 기본소득을 조금이라도 소규모라도 좀 도입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전북지사한테도 대표적 케이스로 장수 같은 데 하면 좋겠다. 그리고 최근 정부가 확정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총 4,250억 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당장 내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소멸 위기가 심한 69개 군 단위 지역 가운데 6곳을 올해 안에 선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시범 사업 대상지가 되면 지역 주민 누구나 매달 15만 원, 연간 180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우선 전국적으로 11대 1이 넘는 경쟁률을 뚫어야 하는데 도내에선 인구 2만 4천여 명을 대변하는 진안군 의회가 유치 전에 포문을 열었습니다. 운담댐 건설로 인해 가장 큰 희생을 치렀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이러한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인 대책이다. 하지만 모든 인구 감소 지역에 주어지는 기회는 아닙니다. 지역 한 곳에 투입되는 수백억대 예산 가운데 60%가 지방비, 그리고 이 가운데 대부분은 군 지역이 부담하는 몫인데 그래도 우선 선정되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본소득을 당해낼 만한 성과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지자체장과 지방의원들 입장에서는 선정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습니다. 전라북도에서 가장 작은 장수군이 선정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국민들의 소망이고 의견입니다. 재원을 마련하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협의를 통해서 재원 조정해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실제 일부 시군에서는 예산 부담을 의식하면서도 선정에 대비해 기본소득 지원 조례를 입법 예고하는 곳이 하나둘 늘고 있습니다. 기초지자체가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 기초지자체의 부담을 최소화시켜주는 것이 이 사업을 확대해 나가는데 가장 선결 문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한편 내년부터 추진될 예정이던 전북형 농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은 일단 제동이 걸렸습니다. 전북도는 당초 도내 7개 군 지역 가운데 각 1개면을 선정해 해당 주민들에게 매달 10만 원을 지급하고 성과를 평가할 계획이었지만 새 정부가 지역 차원의 실험을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하면서 잠정 중단시켰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지난주 제주에서 열린 전국 복싱 대회에서 전라남도의 중학생 선수가 머리를 크게 다쳐 일주일째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대한복싱협회와 관련자들이 사건을 숨기려고 부모와 목격자를 압박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문화방송 조인호 기자입니다. 복싱 경기를 하던 중 상대 선수의 펀치를 맞고 쓰러진 15살 조연호 군. 심판의 부축을 받고서야 간신히 비틀거리면서 걸어나갔지만 곧바로 무너지듯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복싱계 관계자들이 기자에게 제보하면서 대회 진행과 병원 이송 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조 군의 체육관 대표가 부모에게 찾아와 복싱협회에서 오해하고 있다며 기자에게 제보했냐고 따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보내지도 않았는데 협회에서는 뭐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거를 내보내셨어요. 이러시면 뭐 우리가 도와준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저희한테 따지듯이. 그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체육관 대표는
기자의 전화번호를 알려주며 부모가 직접 전화를 걸어 기사를 내리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네, 기사를 내리라고 저희한테 연락처를 알려줬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알겠어요?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내린다고 한다. 그러면서 기자 번호를 줬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될 때 사설 구급차에 함께 탔던 대한복싱협회 기술위원도 협회 간부들이 취재에 응하지 말라고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누가 제보를 했는지 전화가 왔어. 그러고 전화 왔다. 그래 그 인터뷰 좀 하자 하는데 그 인터뷰 하겠습니다. 하지 말라더라고. 그 나중에 검찰에 불려가고 조사하면 벌금도 내야 됩니다. 이러더라고. 협회에서는 지금 내가 보니까 감출하는 것 같아. 이걸 작주일라는 것 같아.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은 사고 이후 대처에서 미흡한 점들이 있다면 철저하게 조사하고 응급 대응 체계를 다시 한번 살펴봐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연호 군의 부모는 복싱협회와 관련자들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믿을 수 없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윤호입니다. 요즘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늘고 있는데요. 어르신들의 운전 능력을 점검해 봤더니 잘못된 운전 습관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몸이 불편해서 자가용을 써야 되는 분들도 있지만 운전에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춘천문화방송 김준겸 기자입니다. 연습주행을 시작하겠습니다. 50년 무사고 경력의 74살 어르신이 트럭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운전 능력을 점검하기 위해 면허 시험장을 찾은 겁니다. 자신 있게 출발했지만 1분도 채 되지 않아 신호를 위반했습니다. 실격을 하셔갖고 저거는 이제 더 이상 안 맞아요. 네. 신호 위반으로 실격되셔가지고. 이어진 T자 코스에서도 주차를 시도하다 경계선을 밟아버렸습니다. 신호등을 안 하다가 하니까 미숙에서 약간 서투르게 되네요. 칠순을 훌쩍 넘긴 다른 어르신은 엑셀과 브레이크를 헷갈려 따끔한 지적을 받았습니다. 방금 전에 이제 당황하셔서 나중에 실제 운전하시거나 할 때도 브레이크랑 악셀 이거를 혼동하시면 안 돼요. 그건 안 되지. 또 방향 지시등과 와이퍼 레버의 위치를 혼동하기도 했습니다. 어르신들은 아무래도 신체가 노화가 되다 보니 순간적인 판단이 조금 늦게 반응이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고령 운전자들이 실제 도로에 나섰다가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가 급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65세 이상 전국의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11만 6천여 건으로 매년 늘었고 2천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난 7월 31일에는 춘천 백양리의 한 도로에서 승합차가 나무를 들이받고 넘어져 69살 운전자와 66살 동승자가 숨졌습니다. 어르신들의 면허증 자진 반납을 유도하기 위한 운전 능력 점검 프로그램이 확대되고 있지만 고령 운전자 스스로 운전 능력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림으로써 교통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되돌아볼 계기가 되었으면 바람. 여전히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률은 연간 2%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준겸입니다. 광주 비엔날레 캐나다 파빌리온에서 선보였던 북극 프로젝트 작품들이 천안 시립미술관에 전시됐습니다. 이번 전시는 북극 소수민족인 이누이트족의 삶과 자연환경을 현지 예술인들과 한국 예술인들이 2년 동안 함께 탐구한 결과물로 지난 2023년과 2024년 광주 비엔날레 캐나다 파빌리온에서 선보였습니다. 전시를 공동 기획한 이강하 미술관은 광주 비엔날레 전시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다양한 도시와 국가를 연결하는 문화 교류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전국 어반 스케치 동호인들의 축제가 다음 달 25일 광주 예술의 거리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일대에서 열립니다. 광주에서는 처음으로 전국 어반 스케치 동호인이 참여하는 이번 축제는 초청 강사 8명이 진행하는 시연 워크숍과 현장 드로잉 행사 등으로 구성됩니다. 워크숍 참가자는 선착순으로 모집하고 드로잉 행사는 누구나 현장 접수를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 비 소식 들어있습니다. 현재는 흐리기만 한 상태지만 오전 중에 전남 지역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고요. 내일 저녁까지 최고 80mm에 달하는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내일 새벽부터 낮 시간대에 시간당 30mm 안팎의 거센 비가 내릴 수 있겠고요. 천둥과 번개도 동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침수나 역류 피해가 없도록 시설물 점검 미리 철저히 해두셔야겠습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구름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기 전 현재는 흐린 날씨만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비가 지나면서 기온은 다시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출근길 기온은 22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2도가량 낮게 시작했고요. 한낮 기온은 27도에 그치면서 어제보다 무려 4, 5도가량 낮은 기온이 예상됩니다. 강진의 낮 기온도 28도 안팎에 그치겠고요. 여수의 낮 기온도 27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 서부 먼바다에서 최고 3.5m로 높게 일겠습니다. 비가 그친 모레부터는 구름만 많은 날씨가 예상되고요. 낮 기온은 곧바로 30도 안팎으로 다시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